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음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음악 없이 발칙한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얼른 들어오세요. 음악 없으니까 또 너무 허전하네요. 오늘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2월 27일 드디어 역사적인談판이 시작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그 날이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 모든 관심이 지금 베트남 하노이로 쏠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 참 너무나도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분들, 너무나도 사람들의 관심을 고파하는 분들이 어제 기어코 일을 또 쳤다고 하네요. 자유한국당이 어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실을 점거하는 일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왜?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얼른 들어오세요. 음악이 아쉽네요 그러시는데 음악이 왜 안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서 네, 내일은 정상적으로 하도록 제가 컴퓨터를 잘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음악도 안 나오고. 네, 어제 밤에 10시 한 50분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트남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전 세계가 주목해 온 1박 2일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일찍부터 일정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그 싱가포르에서처럼 오전이나 이때부터 일정이 있을 줄 알고 발칙한 뉴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일찍부터 있는 건 아니고요. 두 정상이 만나는 첫 일정은 오늘 저녁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께 만찬 행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8시 30분 정도에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 두 정상이 단독 회담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교 만찬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친교 만찬이 1차 때 싱가포르 회담 때는 없었던 거죠. 이게 아무래도 긴 줄다리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분위기를 좋게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지금 그 다음날 28일에는 단독회담, 확대회담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한 5차례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전에 있는 다른 이 회담들하고는 달리 보통은 물밑 접촉에서 다 이렇게 마련이 된 상황에서 다 이제 약속이 된 상황에서 거의 형식적으로 만나고 확인만 하고 이런 정도라면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실무 접촉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결정이 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위에서 최종적으로 다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회담이 될 것이라고 최종 담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이 회담이 굉장히 좀 이게 길어질 수 있고 또 집중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기가 사실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지금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친교 만찬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끌어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5번의 회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1박 2일 동안 만나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며 한반도 평화 구축, 안전한 비핵화 등등의 내용이 담긴 하노이 선언을 아마도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제가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에서 글쎄 모든 이슈들을 다 블랙홀처럼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뉴스들을 사실 국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TV 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내도록 그 똑같은 장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북미 정상회담 추측 관측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뉴스들로 거의 도배가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질투라도 하듯이 모든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이런 상황을 질투라도 하듯이 연일
조급한 심정을 드러내며 그야말로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유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자유한국당이요. 아니 뭐 그 어제도 막 평화 착시 현상을 부추기지 말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북미 정상회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초를 치고 고춧가루를 막 뿌려대고 시작도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경계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무슨 검찰총장실을 점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검찰총장실을 왜 점거를 하는 거죠? 이거 봐. 여러분 아셨나요? 검찰총장실 점거한 거 아셨어요? 관심도 없으셨죠? 이거 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니까 다들 자유한국당이 뭘 해도 다들 관심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무리수를 두잖아요. 막 관심 끌려고 주목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관심 좀 가져드리려고 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사실 여야 4당, 자유한국당 빼놓고요. 여야 4당이 모여서 선거제 개혁안을 이 패스트트랙 단일안으로 태우려고 논의 중이었다고 해요.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또 이제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자기들이 뭐 의원총회를 해서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겠다 원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었는데 난데없이 검찰총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분들이 국회에서 뭐 일을 안 하는 거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다른 정당들이 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보이콧하고 이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대체 국민 세금 받아가면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하라는 일은 안 하시고 갑자기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러 가셨다고 이렇게 기사가 떴네요. 조국 수사 외압,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 외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 총장실을 단체로 들이닥친 자유한국당. 응?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고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또 손혜원 의원, 아직도 손혜원 의원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손혜원 의원 관련한 수사가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미진하다며, 너무 느리고 속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사실을 공개라도 하듯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에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주임검사가 통제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다며? 그런 발언을 했다고요? 조국 민정수석이? 그러면서 그동안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통제해왔는지 과연 검찰은 어떤 지휘감독을 받아왔는지 어떤 통제를 받아왔는지 밝혀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글쎄 이분이 지금 예전에 막 우병우 민정수석 이럴 때 그죠? 모든 수사를 다 이렇게 손에 주무르며 이렇게 할 때 이 정부에서 집권 여당에 계셨던 분이라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언급은요. 지난 25일에 자유한국당 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의 주장을 고스란히 옮긴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며칠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현재 저희들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주임검사인 부장검사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아니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랑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 다른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몰래 했더라도 아니고 출입 기자들이 모아놓고 아무리 비공개 간담회라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로 이 위험한 발언을 조국 민정수석이 이게 얼마나 파장이 클지를 알 텐데 이런 얘기를 그냥 했다고요? 그게 지금까지 안에서 아무리 출입 기자단만 얘기했다고 해도 이걸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 실제로 이 조 수석의 발언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풍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라고요. 가짜뉴스. 이에 대해서 실제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요. 정리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 발언 사실 무근이다. 확인해보니까 조 수석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아 뭐야, 지금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짜뉴스 그대로 믿고? 아니 출입 기자단이랑 비공개 간담회였으면, 저희 민중예술회에서도 출입 기자단이 있는데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 시시한다고 해도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다면. 근데 이건 대체 어디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공당인데, 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안 가져주지만 공당이고 제1야당의 지도 원내대표신데 믿을 만한 근거라도 있어야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닌가. 뭐 카더라식의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무모하게 목리를 부리셔도 되는 건가. 전 좀 놀랐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실이 그렇다고 이런 의혹이 있던데요, 이런 것도 좀 문제일 텐데. 아니, 가짜뉴스를 사실 음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치더라도 공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공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근거로 이렇다더라, 외압을 행사했지 하면서 검찰총장 찾아가는 건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너무 무시무시한 문제 아닌가요? 그죠? 근데 찾아가서도 난리였다고 합니다. 여기 뭐 사진도 보이시죠? 예, 뭐 찾아가셔서 검찰총장실을 점거하고 뭐 난리셨다고 하는데, 이게 가셔가지고 검찰총장한테 이제 따지셔야 되는데, 정작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이 있어서 못 만났대요. 아, 나 진짜 하필 또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따르면 당일 오전에, 어제 오전에야 자유한국당이 오겠다 이 통보를 당일 오전에야 받은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근데 원래 사전에 중요한 일정이 있었고 그걸 오전에 통보받았는데 이걸 갑자기 조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잡혀있던 일정이 뭐 사실 우선이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어서 그 일정에 가느라고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기분이 나쁜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기분이 나쁘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검찰에 방문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전에, 네, 어쨌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측에서 이 자리를 피해 어디론가 출타해버렸다, 자기들이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저희 질타에 대해 답변이 궁색하다고 생각해서 도망간 모습이 보인 거 아닌가 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초유의 행동이자 권력의 신여임을 자인하는 행태다라고 비난을 일삼았다고 하네요. 이 검찰과 법무부를 글쎄 권력의 신여로 삼았던 그 대표적인 정당이 자유한국당인데 권력의 신여임을 자인하는 행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너무 웃기고요. 네. 근데 뭐 다 떠나서 검찰총장이요, 무슨 5분 대기조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일정이 어쨌든 많으실 텐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겠다고 당일 오전에 이제 일정을 통보를 하면, 아 그래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유한국 의원님들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일정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거의 뭐 온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약간 뭐랄까요? 중이병스러운 마인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야말로 갑질 아닌가요? 아니 사법부가, 검찰이 뭐 이게 제멋대로 구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 마음대로 하고, 수사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검찰이 수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거에 뭐 어쨌든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뭐 기획수사하고 뭐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걸 국회에서 의원들이, 야당 의원 본인들이 이제 뭐 야당 의원 지도부라고 가서 우리가 오는데 당장 기다려, 모든 일정 취소하고 기다려, 이것도 갑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미리미리 약속을 잡으시면 되잖아요. 보니까 국회 보이콧하고 할 일도 별로 없으시던데, 그렇지 않나? 아니 일도 안 하시잖아요. 뭐 당대표 선거 이거 말고는 별로 없지 않나? 대체 글쎄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당일 오전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뭐 전날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달이 당일 오전에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미리미리 약속을 한 2, 3일 전에 잡았으면 그래도 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이런 이제 분노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의원들이 또 불러 모으셨대요. 여기 그치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의원님들은 지금 즉시 대검찰청 8층 검찰총장실로 집결해달라라고 공지를 해서 의원님들도 이제 모여들어서 감히 우리를 무시했다며 우리를 감히 피하고 도망갔다며 막 이렇게 하면서 한 5시간 동안 검찰총장실을 점거하고 네, 아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실을 점거했다는 건 진짜 아무튼 참 황당한 일을 벌이셨다고 합니다. 진짜 할 일이 없죠. 다른 정당들은 지금 선거제 개혁 때문에 논의한다고 바빴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할 일도 안 하시고 뭐 거기서 5시간을 버티면서 뭘 하셨는지 결국 문 총장이 없어서 대신해서 대검찰청 봉욱 차장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뭐 수사 축소 지연 의혹, 수사를 왜 이렇게 축소하냐 지연하냐 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청와대 검찰 권력 통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뭐 굳이 검찰총장을 안 만나도 그냥 이게 입장문을 내거나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검찰총장까지 만나러 가서 5시간 점거하면서 할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나서 국회로 뒤늦게 돌아와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의원총회를 뒤늦게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재차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의 사태를 검찰총장 도피 사건으로 규정한다. 일정이 있으셔서 갔다는데 뭐가 도피해? 진짜 뭘 피한다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막 본인들이 너무 엄청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아시나 봐요. 별로 안 무서운데 본인들이 엄청 대단해서 자기들이 이제 오면 막 자기들한테 막 이렇게 당할까봐 무서워서 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총장 도피 사건이라고 수사에 당당하지 못하고 청와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검찰이 자인한 사건이다. 도망갔으니까. 네. 검찰은 대통령과 청와대만 두렵고 국회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뭐 글쎄 네. 이제 검찰이 그렇다고 저희가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우리가 뭐 또 그렇다고 검찰이 요즘 뭐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국회와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건 누구인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참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제 사태는 뭐 검찰총장 도피 사건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대검찰청 이 무단 점거 사건이 아닌가 어쨌든 무단 점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도읍 의원은 김의겸 대변인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대응을 했는데 조 수석이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통제라는 말을 못 쓰는데 하물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사에 대해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을 쓴 것은 엄청난 국기문란행위이다. 그러게요. 그런 말을 했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처하라는 건지 아니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한다 라고 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또다시 나와서 그런 얘기 저는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재차 입장을 밝히라는 건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니 뭐 어쨌든 본인들의 이런 물고 늘어지는 걸 계속해서 이것도 조국 수석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 그걸 또 뉴스에서 받아쓰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바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술 더 떠서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응? 네. 아니 제대로 된 발언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사퇴하라고. 입만 열면 사퇴하래요 진짜. 거의 뭐 앵무새 같고 아니 거의 이 정도면 뭐에 씌인 것 아니신가? 어디서 그런 말이 정확하게 나온 건지 근거가 있는 발언인지부터 좀 확인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확인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 떠나서 조국 수석이 또 나오면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으시고요. 나와서 뭐 질의응답 만약에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제대로 따질 수는 있으신가? 그때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놓고 정작 나오니까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버버 하다가 오히려 근거 없는 억지인 거 다 까발려지고 그랬지 않나요? 그리고요,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수사가 미진하다고 대검찰청에 우르르 몰려가서 검찰총장실을 점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이런 이제 가짜 뉴스를 댔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수사에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누구같아 보이나요? 누굴까요? 현재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하라고 뭐 자유한국당이든 누구든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성명 발표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런데 공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총장실에 우르르 몰려가서 5시간 동안 점거하면서 감히 우리가 오는데 자리를 비우냐, 수사 제대로 안 할래, 이렇게 패악을 부리는 건 이분들 자체가 지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분들 자체가 지금 법치주의에 대해서 아예 정면으로 삼권 분립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건 당사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똑소리 나. 그죠? 이건 네, 오히려 이분들이 너무 뭐랄까요, 자기들 이전에 이 박근혜 정부 막 이럴 때요, 우리 아시겠지만 사법농단 어마어마했잖아요. 정부에서 수사 하나하나 민정 우병우 수석이 막 다 주물주물 하면서, 아니 사법부랑 대놓고 그냥 재판 거래하고 이랬던 이 정부잖아요. 그런 정부의 여당이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예 당연히 그랬겠지. 원래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금 너무 오버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지금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더 좀 걱정스러운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수사든 자유한국당은 지금 자유한국당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검찰총장 찾아가서 이렇게 수사 외압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에 대검찰청 재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다시 항의 방문하겠다, 다시 한번 압박하러 가겠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이건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아니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이 수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총장실 들어가서 점거하고 이럴 수 있나요? 아니 대검찰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공당이라는 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이 필두로 내세워서 그냥 우르르 몰고 가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 삼권 분립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 뭐겠습니까? 지금 너무 조급한 거야.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슈로 다 덮이고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도 안 가져주고 이러니까 지금 초강수를 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듭해서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막 가고 있다. 대체 어쩌라는 건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쎄 너무 관심이 안 가져주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바치칸 뉴스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이렇게 조금씩은 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오늘 대다수 신문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검찰총장실 점거 이런 거 안 실어줬더라고요. 다들 북미 정상회담 얘기만 하고 안 실어줬더라고요. 이러니까 지금 막 삐뚤어지는 거죠. 오늘 또 저녁 7시께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되는 거 아시죠? 그것도 관심 없으시지만
관심 가져주시라니까요. 이게 또 뭐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라고 어대황이니 뭐 이렇게 하던데 또 이것도 뭐 막말 이런 것만 화제가 됐지 사실 이것도 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리그로 굉장히 막 바쁘겠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더 안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이슈를 막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좀 적선삼아 관심을 좀 동정 어린 관심을 좀 보내주자 이런 거고요. 또 관심 안 가져주시면 이번 어디를 쳐들어갈지 모른다니까요. 어디 쳐들어가서 또 이럴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7시께 자유한국당 당대표 저 사실 다른 언론들보다 제가 제일 열심히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 같은데 저 자유한국당에서 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나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있어 저거 진짜. 네. 열심히 하시려고 어대황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삐뚤어진 자유한국당. 그렇게 말이에요. 참. 이렇게 계속해서 총선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어대황으로 2위는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북미 정상회담 소식까지 해서 잘 살펴보고 내일 바치칸 뉴스에서는 부디 반가운 소식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내일이면 좀 나올까요? 내일 바치칸 뉴스에서 좀 얘기가 나올까? 중요한 건 또 내일 진행될 거라서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의 이런 뉴스들로 내일 바치칸 뉴스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치칸 뉴스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